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크게 오르면서 지난 월요일 급락의 갭을 메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오후장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더니 코스피 지수는 1940선을 회복했고요. 오늘 코스닥의 종가는 515선에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추천이 부분다면 환율이겠죠. 신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 급락한 1070원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쉬는 동안 불확실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기도 한데요. 2월에 대한 전략까지 내일장 대장주에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윤종민 전문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 전화 신청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까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수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하면서 지난 월요일 급락했던 갭을 어느 정도 메우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금융주가 오늘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 건설주도 주택 경기 회복 기대감에 오늘 선방했던 업종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오늘 전반적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윤종민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땠나요? 네, 오늘 모처럼 만에 지수가 상승했죠. 네. 미국 시장이 어떤 신흥국 위기, 금융위기라는 어떤 내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이틀 동안 하락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1900선도 무너지는 그런 급락세를 연출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은 지수가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설 연휴가 내일 모레는 휴장이죠. 네. 그 사이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지수를 끌어올린 주체는 기관이에요. 근데 기관인데, 기관은 외국인보다 힘이 지금 없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억지로 저는 끌어올렸다고 봐요. 어떤 신흥국에서 어떤 지수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다만 우리가 완전한 어떤 지수 회복으로 돌아서냐,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미국 차트를 한번 보면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다. 일시적으로 반등 수준에 가깝지 않은가. 그래서 양적 완화 축소는 기정사실을 받아들일 때요. 양적 완화 축소가 일어나면은 우선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시장은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다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돈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나 또 터키라든지 우리 신흥국이라고 일컫는 데에서 금융 이익이설이 나서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금융 이익이설이 있는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지수 방어는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다만 거래소보다도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좀 튼튼하다. 왜냐하면 오늘은 기관하고 다음에 외국인은 꾸준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하고 함께 이끌었기 때문에, 네. 좀 더 안전하다고 보는 거고요. 거래소 시장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급락했던 폭을 오늘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죠. 항상 급락 후에는, 그걸 회복하기 위해는 이틀에 급락했다면은 그것을 원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주 내지 2주의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연휴 기간에, 미국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발표가 있죠. 지수라든지 발표가 있는데, 이것을 고려해서 연휴 기간 중에 세계 시장에 돌아가는 것을 면밀히 살펴볼 때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설날 지나면은 우리 옛날 분들이라든지, 요즘에는 구정이라는 게 없었죠. 설을 지나고 나면은, 음력으로 설 지나고 나면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도 많이 하고 이런데요. 새해부터는 이 구정식으로 새해부터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 투자하신 분들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 우리 시장의 반등은 좀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다라는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오늘 특히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신흥국의 외환 위기가 다시금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 또 실적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오늘도 지속되는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경 대표님은 오늘 시장의 반등 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오늘장 보셨습니까?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환율이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됐다라고 보긴 어렵지만은 어쨌든 간에 환율 급등에 따른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악화 우려감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측면, 약간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화강세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 쪽에 대한 매기세가 집중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 나온 업종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강세 흐름 보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보험 관련된 업종군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 건설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영향보다는 아무래도 국내 부동산 경기 및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동 지역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대리산업, 어린 쇼크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바닥 확인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옴에 따라 갖고 급등이 와서 이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그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모비스를 필두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는 각각 1% 안팎의 상승세 보였다라는 거, 기아차 같은 경우 0.3%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현대차나 대비해서 상당히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글로벌 관련된 제품 다변화에 따른 기대감 나오면서 환율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약간은 현재 시점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랠리, 그리고 추가적인 납품 계약과 관련된 이슈가 나옴에 따라 갖고 네. 긍정적인 흐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 세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적이 좋든 나쁘든 매물이 나올 수 있고 또 안 좋다라 하더라도 건설업종처럼 반드시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차라리 신고가 내리 속에서 확실하게 실적이 개선된 것이 확인된 종목 위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추석 네. 연휴 이후에도 그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거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설 연휴 동안 지켜볼 이벤트는 바로 또 FOMC 회의 결과이기도 한데요. 버네키 의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4시쯤이면 발표가 되는데, 추가적인 자산 매입 축소가 나온다면 2월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윤정민 전문가님은 이런 FOMC 회의 이후 우리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네. FOMC가 공교롭게도 우리 네. 그 쉬는 연휴 기간 중에 그 회의가 열리고 그 발표가 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 내일 FOMC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인 악재로서의 작용을 할 것이다. 다만 이 악재는 벌써 반영은 다 됐다고 봐요. 그렇고, 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또 그 영국 이런 데서 GDP 총생산에 대해서 발표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 미국 같은 데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영국이라는 이런 데도 그전보다 나빠지진 않을 거다. 다만 이런 상황은 발표되기 전에 이미 반영이 다 됐다고 보는 거고요. 다음에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있다면은 일단은 어떤 계속적인 하락이 아니고 약간의 쇼크는 있을 거다. 쇼크라기보다는 약간의 눌림이 좀 있을 거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전부 예견했던 일이기 때문에요. 크게 어떤 우려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일단의 어떤 눌림 이후에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양적 완화 축소가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 약간의 파동만 있을 뿐이지 크게 하락 추세로 돌아선다든지 이건 아니고요. 지금 다만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걸 겸비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그 지속적인 이탈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원화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어떤 그 원인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우리가 너무 시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그러죠. 네. 즉 매매하는 분들은 너무 시황에 연연하게 되는데 여기 너무 심취하고 빠지면요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대응을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더 키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차분하게 FOMC에서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그때그때 대응을 잘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터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일단 신흥 금융시장이 안도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심기현 대표님은 이런 신흥국발 우려, 지금 우리 시장 좀 안전한 지대이다라고 좀 보시는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우선은 터키가 상당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해서 환율에 대한 급락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큰 연관이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미 작년도 중반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 특히나 누피아의 환율 급락에 따른 그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 나왔지만은 그러한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것은 상당히 단기적으로 제한되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증시 및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IMF 때처럼 과거에 여러 가지 해외 경제 및 해외 증시의 움직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경상주지 흑자와 관련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슈 및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한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선진국 증시에 대한 악화 우려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증시에는 기회로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약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부담 요인입니다. 하지만 1900포인트 부분을 확실하게 기점으로 해서 PBR 기준으로 해서도 가격적인 메리트, 자산가치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900포인트 아래로 큰 폭의 급락 흐름은 더 이상 단기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다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2월 장세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2월에는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여서 중소형주들의 실적도 공개하게 되죠. 대응 전략이 두 분 궁금합니다.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죠. 윤종민 전문가님은 2월 전략 좀 어떻게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나요? 예, 2월 그 전략은 1월도 마찬가지고 2월 달에는 지금 이제 대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다 알다시피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경제가 그전과 같이 큰 폭으로 어떤 상승, 실적이 호전되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2월달 들어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실적 발표가 계속 되는데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있고 좋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 그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차트를 보면요. 우리 차트는 뭐냐면 왜 봐줘야 되느냐면은 차트는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차트상을 보면은 앞으로 큰 폭의 상승은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위에 저항이 많기 때문에. 다만 외국인들이 그 전에 보면요. 외국인들이 한 4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그 시점이 끝나고 나니까 계속 매수세가 나오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우리 시장은 상승의 전환은 요원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월 달에도 1월 달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시장은 이미 그전과 같이 어떤 고성장의 그 시점은 지났다. 그래서 정체내진 약한 상승, 성장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2월달이든 3월달이든 앞으로는 상반기 쪽에는 실적이 완화되는, 그동안의 실적이 올해부터 상승이 되는데도 많이 낙폭이 빠져있는, 지금 현재 빠져있는 이런 종목 위주로 수익률 게임을 전개해야 된다.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그쪽 대형주 위주로는 매매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수익률에서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2월 달에도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대형주보다는 낙폭 과대 중소형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심기현 대표님은 2월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대응 전략까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만약에 2월 달에 만약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우선은 대형주 쪽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사실 대형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어닝 쇼크가 나온 종목 위주로 약간은 투자 심리
자체가 최악의 상황 벗어나고 있다는 심리가 만약에 작용만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대형주 중심의 어닝 쇼크가 오히려 호재성 재료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그것이 단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도 전망을 하시면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전략에 대해서 수정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전략에 있어서 사실 무조건적인 수출주가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지수가 만약에 상승을 하고 대형주 장세 흐름이 온다 하더라도 수출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아닌 약간은 내수주 중심의 강세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은 아직까지 상승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횡보 움직임 및 그리고 주가에 있어서는 약간 수급이 상당히 좀 불안한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사실 스마트폰 중심으로 한 사업성이 만약에 성장성이 제한된다, 그리고 성장성이 둔화된다라는 것은 전체 IT 관련된 업종뿐만이 아니고 국내 수출주에 대한 타격 영향력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시되 내수주 중심의 확실한 경쟁력 및 그리고 수요층 있는 종목 쪽으로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해봤고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확인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 렌터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3% 가까이 오르며 48.9%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동반 유입되면서 4% 가까운 오름세가 나왔죠. 수익률이 14% 가까이 나왔고요. CJ도 1.2% 오르며 수익률 13%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루멘스는 오늘도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면서 19%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대봉 LS가 1.3% 오르며 수익률은 7.8%입니다. 수리바다는 5일선 회복하며 2.6% 올랐죠. 오늘 누적 수익률은 1.3%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유진테크는 소폭 반등하며 13.9%로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삼천리 자전거 어제 상승분 모두 반납시키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2.3% 하락하며 수익률은 13.4%로 줄었고요. 비아트로는 어제와 같은 제자리 걸음을 걸었습니다. 다음은 조인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 홈데코 수익률이 늘었죠. 12.6%이고요. 오늘 종가가 1,915원으로 목표가 2,000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CJ 헬로비전 오늘 3% 급등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입자 수가 증가할 거란 기대감이 나왔죠. 수익률 16%로 어제보다 올랐고요. LG 이노텍도 오늘 반등 나오며 매수가를 회복했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는 어제보다 손실이 줄었습니다. 1.6% 마이너스이고요. 성호전자 오늘 다시 쉬어가며 3.5%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창봉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상사가 추가 상승하며 3%로 수익률이 늘었고요. 코리아 FT 반등 나오며 손실이 줄었죠. 매수가 아래에서 마감하며 0.6%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신기현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고려 아연 오늘 3% 가까이 오르며 수익률 3.9%로 늘었고요. 호텔신라가 2% 수익률, 메리톡스는 1.7% 현재 마이너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정태근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FA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1.6% 오르며 수익률은 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트에 있는 종목들 AS를 받아볼 텐데요. 먼저 윤종민 전문가님,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오늘 5일선 지지는 나왔지만 어제 상승분 모두 반납시키는 좀 음봉이 나왔더라고요. 삼천리 자전거 추가적인 AS 부탁드릴게요. 예,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는요, 어저께 그 시장이 안 좋은데도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삼천리 자전거는, 이것을 관리하는, 네. 주 메이저라고 그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행태를 잘 봐야 된다.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추세가 살아있어요. 추세란 건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추세를 이탈을 안 시키죠. 왜 그러냐면 추세를 이탈시켰을 때는 큰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겠죠.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오늘 음봉도 21선을 이탈이 없고 그다음에 위에 11선, 5일선 잘 지키고 있죠. 그렇다며 오늘은 기관들 좀 차익 매물이 나왔었고요. 다만 여기에서 22,500원 이 고점인데 다음 주 초 중반 이전까지 한번 뚫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외국인들 물량 아직까지 출회가 안 되고 있고 이 실적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큰 어떤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신경 대표님의 종목도 AS를 부탁드릴 텐데요. 수익률이 가장 좋은 종목이 고려아연이죠. 일단 오늘도 장중 고점에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고려아연 보유하신 분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고려아연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반영해주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좀 우려감이 완화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신흥국 중심의 금융위 관련된 우려감 그리고 선진국 증시에서 좀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자 섹터가 바로 원자재 관련된 섹터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듯이 증시에서 급등 양상 보일 때 상대적으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은 소외받았다. 하지만 증시가 좀 폭락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대안 투자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바로 금리라든가 그리고 달러 관련된 자산군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와 연관성이 높은 고려아연 쪽에 대한 매개세가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반영성이 약간은 우려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개선치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꼭 금이 아니더라도 여타 다른 금속 관련된 판매량 그리고 수요 증가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원자재 소비가 조금씩 확대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지표 GDP 관련된 부분이 약간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흐름 보였다 할지라도 중국의 경기 회복세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가장 대응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고려아연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약간은 해치 전략으로서 시장에 하락이 나올 때 그와 관련된 다른 양상 속에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의 한 종목으로서 생각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불안한 시장에 해지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고려아연이다. 중장기적으로 대응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분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대장주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윤종민 전문가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네, 윤종민 전문가님의 대장주 종목은요, 총 한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동성 화이트액입니다. 코스닥에서 한 종목 들고 오셨고요. 국내 조선 3사의 LNG선 관련 설비 수주 증가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최근 121선 주가 지지는 확인했고요. 오늘 0.5% 오르며 강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동성 화이트액 들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추천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성 화이트액은 네. 대표적인 LNG 선박의 초저온 본행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료 저감 요번에 신기술을 좀 개발을 했는데 앞으로 LNG선을 우리 현대중공업에서 많이 한 8척 수주를 했어요. 근데 이쪽에도 동성 화이트액에서 우리 세계에서 최대 LNG 운반선 선주사가 마란가스라고 있는데 마란가스에서도 또 현대중공업에서 만드는 모든 LNG선에 동성 화이트액의 초전 냉매제를 적용, 신기술을, 연료 저감 신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실적이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건, 불 보듯,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올해
올해도 작년에도 좀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됐는데 올해도 작년보다도 오히려 큰 폭으로 성장이 일어난다. 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은 지금 눌림이라고 봐요. 눌림이라고 주봉을 한번 보면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것은 실적 호전 때문에 많이 올랐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한 6년 전의 어떤 그 시점보다는 많이 지금 아직까지는 회복이 안 된 상태죠. 그렇다면 실적면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앞으로 세계 경제가 나아진다면은 LNG 선박 쪽에도 지금 관심을 집중해야 될 텐데요. 네. 그렇다면 선박 건조도 많아지고 이럴 때 동성 화인택은 그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은 가장 요번에 낙폭 과대로해서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라고 판단이 돼요. 이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매수해서 손실날 확률은 상당히 적다. 그 때문에 이거 적극적으로 오늘 추천주로 가지고 왔고요. 일단 내일 시초가에 편입을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시초가에 편입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목표가는 14,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620원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 화인택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서 접근을 해보자. 목표가는 14,000원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심경 대표님의 대장 종목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총 한 종목 들고 오셨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모두투어입니다. 대표적인 여행주이죠.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7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5일선 회복하는 양봉 나왔는데 오늘 3%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모두투어 들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추천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우선 아무래도 구정 연휴 고속도로와 공항이 상당히 제일 많이 붐빌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만큼 해외 여행 관련된 이슈가 구정이 끝난 이후에는 핵심적으로 그리고 최대 이슈로 이 주식시장에서 떠들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구정 연휴 이후에 가장 기대되는 업종을 꼽는다라고 한다면은 여행 업종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환율에 대한 움직임 1085원대 기점으로 해서 약간은 지금 다시 한번 1050원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화 강세 수혜주로서의 모두 투어를 비롯한 여행 업종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설사 1100원대까지 환율이 가더라도 과거 환율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원화 강세 기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해외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통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 그와 관련된 여행객 수가 그대로 모두 투어를 중심으로 한 여행 업체들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전체적으로 작년도 4분기에 대한 실적은 그렇게 기대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네. 주가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4분기가 기간이 끝날 때, 즉 작년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는 거, 그런 움직임이 1월 중순까지 나왔지만은 최근에 시장 여파에 따라 갖고 주가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5,000원 부분에서 22,000원대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61선에 대한 강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업종의 문제가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동반급락 흐름 보였기 때문에 되돌림 현상, 시장이 좀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모두투어 같은 종목 쪽에서는 오히려 전 고점까지 돌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급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3,0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큰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고점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는 거, 올해 1월달 초에 형성되었던 약 25,500원대까지의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구정 연휴 이후에 2월 중하순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거 기억하자라고 정리드리면서 손주가 21,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성수기와 비성수기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매 분기 안정적인 실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어닝 시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투어 같은 종목군들 네. 미리 좀 선점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투어까지 자세한 전략 짜봤고요. 투어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불기둥 종목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 지금도 전화 신청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내일장 대장 불기둥 종목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윤종민 전문가님의 불기둥 종목은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로 IC카드 생산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한 바 있는데요. 바이오 스마트의 경우 지난주 월요일 점상한가를 2번 기록한 이후 주가가 5거래일째 내렸습니다. 오늘 6거래일 만에 소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심경 대표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아프리카TV인데요. 콜사기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고요. 아프리카TV가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에 이틀째 급등했습니다. 어제 7% 급등에 이어 오늘도 3%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네, 먼저 윤종민 전문가님,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바이오스마트 추천하셨습니다. 일단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지난 5거래일간 급락이 많이 컸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바이오스마트는 급등을 했었죠. 이것은 우리 그 정부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는 한 350만 명 정도가 그 카드를 재발급받았다고 그래요. 그 바이오스마트는 뭐 전형적인 우리 대표적인 스마트 카드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보면은 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부 유출, 이 관련도 있지만은 지금 앞으로 이 스마트 카드가 보편화돼요.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 어떤 뭐 식당에서도 이 적용을 해주고요. 또 지금 모든 어떤 저거는 은행, 금융권에 있는 것도 IC카드로 전환이 되죠. 그렇다면 바이오스마트에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사소한 부분, 우리가 사소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무슨 인력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카드로 출퇴근을 전부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안정적인 꾸준한 수익,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된다고 보고요. 차트를 보면은 2번 상한가 가고 이것은 정부 유출 때문에 일시적인 파동이라고 봐지는 건데 모든 그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하죠. 이게 실적이 크게 좋지는 않아요. 바이오스마트가. 근데 이 불기둥 종목이라는 것은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큰 상승을, 목표로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네. 요즘 장기적인 어떤 보유 관점이 아니고요. 월요일날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큰 폭으로 상승한 후에 다음에 눌림을 받고 한 번은 되돌이 파동이라고 그러죠. 한번 나오게 돼 있는데 어저께 나와야 될 자리에서 큰 폭으로 눌림을 줬어요. 그렇다면 오늘 거래량이 줄어든 양봉은 우리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자리다. 그렇다면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은 큰 폭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불기둥 종목으로 목표가는, 매수가는 시초가로 제시해주고요. 목표가는 2,850원으로 제시 드리고요. 손절가는 2,570원. 손절가를 잘 지키시면서 대응을 해주면은 불기둥의 어떤 참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바이오스마트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심경 대표님의 불기둥 종목은 아프리카TV입니다. 일단 어제 오늘 주가 상승하면서 1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온 상태인데 일단은 3거래일째 반등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도 불기둥 나올까요?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2거래 연속적으로 장대 양봉에 대한 형태가 나왔고 2거래 연속적으로 매수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단순히 테마적인 접근만이 이유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테마에서 분명히 소비 패턴의 변화 그리고 그 소비층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프리카TV 구정 연휴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이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라든가 스포츠 중계와 관련된 매니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계올림픽 중심부로 해서 지속적으로 대형 빅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광고 매출이라든가 조금은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아프리카 TV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단순히 국내 기업으로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근에 해외 진출에 대한 과시화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유튜브와 제휴 협약을 통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 및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아프리카 TV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도 변모한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큰 폭의 불기둥 단기적으로나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나 한번 포트의 비중을 담으시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11,000원대 아래에서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없다라는 거,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상당히 좀 지속적인 박스권에 대한 상단으로 위치했던 11,500원 같은 경우는 쉽게 뚫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5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겠고, 좀 더 욕심을 내본다라고 한다면 한 3개월 정도에 있어서 14,000원 이상대까지도 신고가 날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1인 가구 및 그리고 약간은 개인 인터넷 방송이 약간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 쪽에 있어서는 관심 유효하다라는 거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TV까지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증문 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 열어두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예, 한국가스공사에. 한국가스공사요? 예, 예. 네,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예, 65,000원에 네. 50%요. 65,000원의 비중이 50%. 예, 예. 일단 오늘 종가가 66,600원이니까 수익 중이세요. 예, 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거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 7만원 넘어갈 때 한번 매도를 해봤으면 좀 수익이 더 크게 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조금 욕심을 좀 부리다가 그렇죠.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서 나눈 게 그만 좀 더 내려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가스공사, 일단 이 종목은 뭐 중장기로 보시는 거세요? 단기로 보시는 거세요? 아니, 조금이라도 수익이 난다면은 네. 조금 장기로라도 가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자세히 상담 도와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윤종민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들어왔는데 좀 아쉽습니다.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는데. 예, 한국가스공사, 네. 지금 수익증이죠. 네. 수익증인데, 매수가가 65,000원, 비중이 50%인데요. 가스공사가 어저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제 급락을 하는 바람에. 네. 근데 요것은 뭐냐면, 가스공사에서 모잠비크에, 지금 가스 사업이, 모잠비크 가스전이 상당히 유망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매장력이 많다는 얘기죠. 여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한다는, 매각 추진설이 나왔었죠. 근데 이것이 추진 계획이 없다. 오늘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왔고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 목표가는 76,000원, 76,000원 잡으시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살아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76,000원까지 가지고 가시고, 수익 실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76,000원까지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이지요. 네. 네, 이지.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아, 네. 23,450원. 23,450원. 450원에 네. 네, 매수를 했고요. 비중은요? 비중은 10%고요. 10%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손실이 커요. 그쵸. 1월 이거- 24일 날 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지가 네. 어머니 어떤 종목인지는 잘 아시나요? 아, 예, 제가 어떻게 뉴스를 접하기를 네. 박대총 동생 박지만 씨가 그쵸.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다. 그래서 상한을 2번 치고 그 다음 날 또 학골로 받는 최고 단계에서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러셨군요. 추경 매수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좀 손실이 많이 나셔서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이기도 한데요. 이지 과연 지금 뭐 수익 날 수 있을지 저희가 그 부분 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요. 근데요. 네. 이거를 네. 이 샀는 가격을 만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지금 손절을 혹시- 해야 네. 될지. 손절도 그럼 가능하신가요, 어머니? 근데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세가지고 손절이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좀 비중이 10%니까 그나마 좀 위안인데 전문가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볼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지요. 네, 우선은 이지 사실 전체적으로 테마주라는 인식이 좀 강한데 사실 그동안에 좀 급등 양상이 보낸 이유는 테마주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로 떠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앞서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은 정부에 있어서 친인척 관련된 그러한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를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친환경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지가 계속적으로 언급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조건적으로 단순히 친인척이기 때문에 이지 쪽으로 이러한 연구기관 및 뭐 여러 가지 수혜가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 그만큼 이지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적으로 테마주에 대한 접근 약간은 리스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비중이 만약에 10%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들고 하셔갖고 다시 한번 환경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그때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올해 최대 화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친환경 관련된 이슈 종목군들 친환경자가 이 세 글자가 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급등 양상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 2014년도이기 때문에 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수혜 기대감뿐만이 아니고 친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은 주가 상승세 보일 수 있다라는 거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뭐 수익을 내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매수가 부분까지 비중 적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 테마성 재료가 다시 불 때 그때 매도하시는 전략으로서 지금 손절보다는 우선은 홀딩 전략으로 한번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지는 친환경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지 말고 매수한 가격대까지 올 때까지는 그래도 홀딩해 보자라고 하시니까 그때쯤 다시 한번 열어두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기업은행인데 9787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2,100원 그리고 비중이 50%. 오늘 종가가 12,500원이니까 좀 수익을 내고 계신 상태인데 기업은행 대응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윤정민 전문가님. 예, 기업은행. 기업은행에 뭐 기업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 오늘 좀 많이 올랐다 좀 나중에 밀렸는데요.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 오늘 저항에서 밀렸죠. 오늘 그 은행주들이 전부 좋았었죠. 이 기업은행은 지금 좀 수익 중인데 너무 무리한 욕심 내지 마시고요.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은 한 13,000원 정도, 13,000원 정도의 1차적으로 그 매도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을 준다든지 할 때 기업은행 말고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업은행은 13,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업은행은 13,000원까지만 바라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신성통상에 들어왔습니다. 2625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175원이고 비중 10%. 오늘 종가가 928원이니까 좀 손실도 많으신데 손절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심견 대표님, 신성통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 조금은 매도 관점된 전략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업종에 있어서 상당히 좀 소외가 많이 커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패션 관련된 업종군들, 베이직 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연일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도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라는 거, 아무래도 경쟁력 관련된 부분이 다른 이 패션 관련된 의료 업종 대비해서 상당히 조금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보통 1,000원 이하 같은 종목에 있어서는 사실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같은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약간은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에도 이러한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실적이 크게 나빠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 주가 역시나 2013년도 5월 때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가실 거면은 패션 업종의 주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그리고 확실히 해외 진출이 가능하고 또 해외 진출에 있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통사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업종 대표주로 투자해보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설명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진해운이 들어왔습니다. 7926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2,350원, 비중이 50%, 대응 방법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한진해운 오늘 종가가 6,490원, 거의 주가가 반토막난 상태이거든요. 윤정민 전문가님, 한진해운은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한진해운. 너무 손실이 크죠. 이것은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손실을 낸 거고요. 대응이란 그만큼 중요하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릴게요. 바닥은 찍었죠. 바닥은 찍고 올라가는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한 8,0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죠. 그래서 8,000원까지 일단 홀딩한 다음에요.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800원, 8,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진해운은 7,000원, 8,000원대까지만 좀 홀딩해보면서 그 이후에 다시금 상담 요청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정말 안타깝지만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 샘플러스 윤종민 전문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